예, 사실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골든아워가 맞는 표현이긴 한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골든타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편하게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중증 3대 응급질환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심정지나 심근경색 같은 급성 심혈관 질환, 또 하나는 뇌경색, 뇌출혈 같은 급성 뇌혈관 질환, 그리고 중증 외상, 요 세 가지 질환군들이 골든타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질환들입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말씀드리자면은 급성 외상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사실 다른 두 가지 질환군하고 좀 다르게 과학적인 근거는 조금 약하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현재까지 치료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중증 외상을 입은 환자가 1시간 이내에 적극적인 수액이라든지 기도 유지 등의 현장 처치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생명을 살리기 어렵다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통 중증 외상 환자에서의 골든타임은 우리가 1시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질환들은 뇌경색, 뇌출혈 같은 급성 뇌혈관 질환인데 주로는 뇌경색, 즉 혈관이 막힌 질환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혈관이 막혀서 한쪽 편마비라든지 구음장애 같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생한 후에 늦어도 4시간 반 전까지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와 혈관을 재개통해주는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은 현재는 4시간 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환자의 질환, 그다음에 나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에 따라서 그 시간보다 조금 지나고 경과한 환자에서도 선별적으로 뇌혈관 개통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증상이 발생한 후에 4시간 반 이내에는 시술을 해서 혈관을 뚫어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응급질환의 골든타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혈관이 막혀서 ST 분절이 상승하는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90분 이내에, 그러니까 병원에 도착해서 90분 이내에 혈관 개통술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더 단축할수록 환자에게 치료 결과가 더 좋기 때문에 현재 많은 병원들이 90분 이전에 시술을 시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료 과정들을 단순화한다든지 자동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뇌경색, 그러니까 급성 뇌혈관 질환, 급성 심혈관 질환들은 겨울철에 발생 빈도가 훨씬 증가합니다. 보통 사람이 따뜻한 환경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인체는 시비로 와서 따뜻한 환경에서 추운 환경으로 나가면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원래 혈관이 좀 안 좋거나 좀 좁아져 있던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침 새벽에 첫 운동 나가시겠다고 찬바람을 쐬는 순간 갑작스러운 흉통을 느낀다든지 편마비를 호소하고 해서 응급실을 이송돼서 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이런 뇌경색,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급성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혹시 길을 가시다가 아니면 공항이라든지 어디 극장 같은 데 가시거나 관공서를 방문하셨을 때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제세동기를 보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심장이 갑자기 멈춰서 부정맥을 일으켜서 멈추는 경우가 꽤 많은 숫자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맥 치료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제세동기 보급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사실 조금만 걸어가면 제세동기를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럼 가정마다 제세동기를 보급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이 과거에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쓰러진 사람이 스스로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일부 모바일 앱이라든지 모바일 기기 중에서 환자의 모션을 감지해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든지 좀 이상한 경우가 있을 때는 SOS 알림을 울린다든지 경고 메시지를 주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일부 모바일 시계라고 되어 있죠. 시계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차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넘어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아니 괜찮아 이렇지 않은 대답이 없고
또 반복되는 질문에서도 답이 없는 경우에는 112라든지 119, 미국 경우에는 911로 자동으로 신고 전화가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산소 포화도라든지 지금 심전도 감시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수 나와 있고 다수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미래에는 개인이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서로 모르는 장소에서 쓰러졌어도 혹시나 좀 더 일찍 발견할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만 현재서는 사실 서로 가족 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 주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쓰러진 사람을 목격하거나 목격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똑같은데요. 물론 목격한 경우가 더 좋죠. 우선 목격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목격한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실제로도 행해 본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하고 예전처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반응이 없거나 호흡이 없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호흡, 즉 숨을 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무조건 응급 상황은 숨을 안 쉰다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합니다. 119에 바로 신고를 하셔서 숨을 잘 안 쉬는 것 같아요, 의식을 잃은 환자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듣고 요즘에는 구급상황관리사가 현장 유선으로 심폐소생술을 안내합니다.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사실 소생률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1980년대 제세동기의 중요성을 파악을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제세동기를 깔았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한 15년에 걸쳐서 제세동기를 많이 보급했는데요. 그 15년 동안의 심정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는 사실 소생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계를 많이 사줬는데 왜 사람들이 못 살까라는 고민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더니 제일 심정지 환자 소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격자가 누구든 간에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조기에 실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료인이나 병원에서 하는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일반인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길에서, 관공서에서 어디서든 쓰러진 사람을 만났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심정지 환자 소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만약 누군가 쓰러진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이렇게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의 방법과 정확하게 한 방법을 숙지하신 후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것이 그 분을 소생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첫 시동을 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